75세의 박용만은 평생 아끼고 일궈온 서울 아파트의 명의를 70세 아내 김영희에게 비밀리에 넘깁니다. 홀로 계신 노모를 모시고 두 아들을 키우느라 고생한 아내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었죠. 하지만 이를 알 리 없는 장남의 며느리 이지은은 시아버지의 재산을 자신의 가족이 상속받지 못할까 불안해하며 시아버지를 찾아가 명예 이전을 종용합니다. 용만은 아내에게 준 선물을 며느리에게 들킬까 전전긍긍하며 거짓말을 이어갑니다. 지금부터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오후 5시 서울 변두리의 낡았지만 정갈한 아파트 거실입니다. 박용만은 돋보기를 쓰고 무언가를 골똘히 보고 계십니다. 손에 쥐어진 것은 최근 발급받은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었죠. 등본에는 소유자 이름이 김영의 석자로 선명하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용만은 등본을 보자 흐뭇한 미소를 짓습니다. 평생 당신 고생시킨 죄 이렇게라도 갚아야지요. 남들처럼 번듯한 선물 하나 제대로 해준 적 없으니 이 낡은 집이라도 당신 명의로 해두니 마음이 편합니다. 혹여 내가 먼저 떠나도 며느리 눈치 볼 필요 없이 당신이 당당하게 이 집의 주인이 될 수 있으니 말입니다. 그가 등본을 품속 깊숙이 넣으려는데 현관문이 열리며 장남의 아내인 이지은이 들어섭니다. 어머님은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이지은은 평소보다 과하게 밝은 목소리로 용만에게 다가옵니다. 용만은 깜짝 놀라 등본을 잡은 손을 등 뒤로 숨기셨죠. 아, 지은이 왔니? 영희는 오늘 경로당 모임이 있다고 일찍 나갔단다. 너희 회사 일은 잘 되고 점심은 먹었니? 용만은 최대한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지만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지은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거실 소파에 앉으며 자연스럽게 본론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저 사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이번에 마포 쪽에 새 아파트를 하나 알아보는데 아버님 명의로 되어 있는 이 아파트가 담보대출을 받으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미리 저희에게 증여를 해주시면 나중에 상속세 문제도 줄일 수 있고요. 요즘은 증여가 필수라잖아요. 용만은 지은의 말에 당황하여 얼굴빛이 변했습니다. 며느리가 벌써부터 재산 문제로 이렇게 노골적으로 나올 줄은 몰랐던 거죠. 그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무슨 소리니, 지은아. 아직 내가 정정하게 살아있는데 무슨 증여니 대출이니. 이 집은 내가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을 거다. 나중에 너희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지금부터 이런 이야기 꺼내지 말아라. 지은은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내 다시 환한 미소를 지으며 용만을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아버님, 기분 상하셨다면 죄송해요. 하지만 저희도 아버님 노후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요즘 재산 관리는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더라고요. 제가 아는 부동산 컨설턴트 최 실장님이 계시는데 아버님 노후 자금 문제와 상속 문제를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 주실 거예요. 다음 주에 한번 뵙게 해드릴까요? 용만은 며느리의 끈질긴 제안에 심기가 불편했지만 며느리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일단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컨설턴트라는 사람을 만나 지은의 속셈을 정확히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 내가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니 한번 만나나 보자. 하지만 명심하거라. 이 집은 내 명이고 이 집 관리는 내가 한다. 쓸데없는 기대는 하지 말아라. 용만의 단호한 말에도 지은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일단 첫 단추는 깨었다. 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용만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님. 역시 저희 아버님밖에 없어요.
제가 좋은 날짜 잡아 최 실장님께 연락드릴게요. 아버님, 오늘 저녁은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욕 많은 지은이 현관을 나서는 소리를 들으며 다시 등본을 꺼내보았습니다. 아내에게 준 선물을 지키기 위한 힘든 싸움이 시작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죠. 용만의 입가에 씁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 집은 이제 당신 집이야, 영희야. 내가 끝까지 지켜줄 테니 걱정 말아요. 며칠 후 용만은 며느리 이지은이 주선한 부동산 컨설턴트 최 실장과 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최 실장은 말끔한 정장의 중후한 목소리로 용만에게 신뢰감을 주려 애썼습니다. 용만은 최 실장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있었죠. 아버님, 요즘 상속 문제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특히 아버님처럼 귀한 재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미리 절세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이지은 사모님께서는 아버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정말 지극하십니다. 어머님께 증여를 하시더라도 나중에 다시 장남에게 재증여하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죠. 최 실장의 말은 듣기에는 그럴듯했지만 용만의 귀에는 며느리에게 재산을 넘기라는 압박으로만 들렸습니다. 용만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내 노후를 걱정하는 걸까? 아니면 지은이의 꼭두각시일 뿐일까? 최 실장님 말씀은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듣기로는 아내에게 증여하면 배우자 증여 공제 때문에 세금이 거의 없다고 들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죽고 나면 아내의 명의로 된 재산은 아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용만은 일부러 아는 척하며 최 실장의 반응을 떠보았습니다. 최 실장은 잠시 당황하는 듯 했지만 이내 능숙하게 말을 돌렸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아버님께서 법에 대해 잘 알고 계시는군요.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어머님께서 재산을 관리하시다가 혹여나 치매나 건강 문제가 생기시면 재산을 처분하거나 관리하는 것이 복잡해집니다. 그럴 바에는 미리 건강하고 판단이 서실 때 가족 간 협의를 통해 재산을 정리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입니다. 건강 문제라는 단어에 용만은 흠칫했습니다. 최 실장의 말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때 용만의 휴대폰에 아내 김영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저녁은 당신 좋아하는 갈치조림 해놓을게요. 무리하지 말고 일찍 들어와요. 짧은 문자였지만 용만은 안심이 되었습니다. 최 실장과의 면담이 끝난 후 용만은 바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 지금 최 실장이라는 사람 만나고 집에 가는 길이에요. 그 사람 말이 영 꺼림칙하구먼. 자꾸 명의를 옮기자고 재촉하네. 당신도 혹시나 이지은이에게 이상한 소리 듣지는 않았죠? 아내 영희는 평소와 다름없는 차분한 목소리로 남편을 안심시켰습니다. 걱정 마세요, 여보. 지은이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나는 당신만 믿어요. 당신 뜻대로 하세요. 그리고 오늘 저녁 갈치조림 말고 당신 좋아하는 된장찌개로 바꿨어요. 빨리 와요. 용만은 아내의 목소리에서 진심을 느꼈습니다. 그래, 내 편은 영희밖에 없지. 그는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재촉하며 다짐했습니다. 이지은의 계획을 막고 아내와 둘만의 평온한 노년을 지키겠다고 말입니다. 한편 영희는 전화를 끊자마자 조용히 서랍 깊은 곳에 넣어두었던 또 하나의 등기부 등본을 꺼내보았습니다. 그 등본의 소유자 역시 김영희였습니다. 영희의 입가에는 깊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여보, 당신의 마음은 충분히 알아요. 하지만 나도 당신의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용만은 집으로 돌아와 아내 김영희에게 이지은과 최 실장의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영희는 남편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눈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리 지은이가 내 노후를 걱정해서가 아니라
집을 자기들 손에 넣고 싶어서 저러는군요. 아버님, 걱정 마세요. 이 집 명의가 이미 제 이름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은 제가 끝까지 비밀로 지킬게요. 당신이 저에게 준 소중한 선물이잖아요. 영희는 남편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욕 많은 아내의 단호함에 오히려 안심했습니다. 그는 아내와 함께 며느리의 공세를 막아낼 작전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최 실장이 다음 주에 노후 자산관리 상담을 명목으로 다시 오겠다고 했어요. 그때 내가 이 집의 명의가 아직 내 앞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연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내가 재산 문제로 고민하는 척, 불안해하는 척 좀 해주시오. 영희는 남편의 말에 피식 웃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연기는 당신보다 한 수 위죠. 하지만 그냥 불안해하는 척만 해서는 안 됩니다. 지은이가 완전히 안심하게 만들어야죠. 제가 지은이 앞에서 남편이 저에게 명의를 넘겨주지 않아서 불안하다, 아들에게 조금이라도 나눠줘야 하는 거 아니냐며 은근히 불만을 이야기할게요. 욕 많은 아내의 치밀함에 놀랐습니다. 평생 순종적이기만 했던 아내에게서 이런 입체적인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역시 당신은 내 최고의 조력자입니다. 그럼 최 실장이 올 때 내가 당신에게 명예 이전을 왜 자꾸 미루냐며 윽박지르는 연기까지 하면 완벽하겠구먼. 우리 부부의 이중 반전 연극을 지은이 앞에서 펼쳐봅시다. 부부는 마치 첩보 영화의 주인공들처럼 작전을 논의했습니다. 영희는 서랍 속 등본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자신들이 지키려는 것이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노년 부부의 독립과 존엄성임을 상기했습니다. 다음 날 이지은은 시어머니 김영희를 찾아왔습니다. 영희는 작전대로 며느리에게 은근히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지은아, 너희 아버지는 왜 이리 융통성이 없니? 명의를 나에게 넘겨주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희에게 증여해주지도 않고 내가 나중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이 집은 어떻게 되는 거니? 너희 아버지에게 이야기 좀 잘해줄 수 없겠니? 이지은은 시어머니의 말에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역시 두 분 사이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어. 그녀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위로하는 척하며 욕만을 더욱 압박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제가 아버님께 잘 말씀드릴게요. 아버님도 어머님을 생각해서라도 빨리 결정을 하셔야죠. 어머님, 제가 최 실장님께 말씀드려서 어머님 명의로 옮기는 동시에 장남에게 일부 지분을 넘기는 방법도 알아보라고 할게요. 영희는 며느리의 속셈을 꿰뚫어 보았지만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은아, 내 속셈이 훤히 보이는구나. 하지만 이 집은 이제 내 거야. 노년 부부의 은밀한 작전은 며느리의 이중적인 속셈을 더욱 부풀게 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약속된 날 박용만, 김영애 부부와 이지은, 최 실장이 용만의 집 거실에 모였습니다. 부부는 합의된 작전대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용만은 최 실장 앞에서 영희에게 큰 소리로 윽박질렀습니다. 당신은 왜 자꾸 재산 문제로 이지은을 들쑤셔? 이 집 명의는 아직 내 앞으로 되어 있으니 내 마음대로 할 거요. 당신이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나 있어? 영희는 눈물을 글썽이는 연기를 하며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보, 제가 당신에게 짐이 될까봐 그런 거잖아요. 지은이 말이 맞아요. 제가 혹시라도 판단력이 흐려지면 어쩌려고. 우리 전문가의 말을 듣고 빨리 결정해요. 이 모습을 본 이지은은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시부모가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으며 시어머니도 자신에게 동조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죠. 그녀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최 실장에게 사인을 보냈습니다. 최 실장이 나섰습니다. 그는
미리 준비해온 복잡한 서류를 펼치며 두 사람을 압박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두 분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법은 감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지금 가장 확실한 방법은 어머님에게 명의를 이전하는 동시에 장남에게 일정 지분을 조건부 증여하는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이는 어머님께서 재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 장남이 즉시 재산을 회수할 수 있는 안전장치 역할을 합니다. 욕만은 최 실장의 말이 너무나도 치밀하고 악의적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조건부 증여라니 결국 영희의 재산을 며느리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겠다는 속셈이로구나.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이중 반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최 실장이 갑자기 말을 멈추더니 용만과 영희 부부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죄송합니다. 저도 더 이상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이지은 사모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사모님은 처음부터 아버님께 명의 이전을 통한 담보대출을 받게 하여 그 돈으로 마포의 새 아파트 계약금을 마련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저에게 거액의 수수료를 약속했습니다. 이지은은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믿었던 조력자가 자신을 배신한 것입니다. 용만과 영희 역시 놀랐지만 이내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사실 용만은 최 실장을 만나기 전 미리 최 실장의 배경을 조사했습니다. 그는 이미 여러 차례 부동산 사기에 연루되었던 인물이었고 용만은 이 사실을 알고 최 실장을 압박하여 이지은의 계획을 사전에 알아냈던 것입니다. 용만은 미소를 지으며 이지은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은아, 너는 너희 아버지가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는 늙은이라고 생각했니? 이 집은 이미 오래전에 내 어머님의 명의로 넘어갔단다. 너희가 아무리 수작을 부려도 이 집은 영희의 재산이고 영희의 노후 자금이야. 영희는 가슴에 품고 있던 진짜 등기부 등본을 꺼내 이지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등본에는 소유자 김영희 석자가 뚜렷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이지은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최 실장은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노년 부부의 성견지명과 합동작전이 며느리의 욕심, 가득한 계획에 완벽한 이중 반전을 선사한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후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지은은 그제야 자신의 탐욕스러운 행동을 깊이 반성했습니다. 용만과 영희 부부는 그런 며느리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지은아, 내 마음 다 안다. 너희도 살기 힘들어서 그랬겠지. 하지만 재산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무서운 힘이 있단다. 너희가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보다 재산을 탐하는 마음이 더 컸다는 것이 아버지는 서운했단다. 박용만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며느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영희는 지은의 손을 잡으며 따뜻하게 위로했습니다. 지은아, 우리는 이 집을 팔거나 너희에게 물려줄 생각이 없단다. 우리는 이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신청해서 우리 둘이 오붓하게 살면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계획이란다. 너희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내린 결정이니 이해해 주렴. 이 순간 이지은은 시부모의 깊은 사랑과 독립적인 노년의 삶에 대한 열망을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부모님께 짐이 될까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모님의 재산을 탐냈다는 사실에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죄송합니다. 정말 염치 없지만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부모님의 노후를 걱정하는 척하며 제 욕심만 채우려 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주택연금이라니 정말 현명한 결정이세요. 이지은은 진심으로 부모님께 사과했습니다. 용만과 영희는 며느리의 진심 어린 반성에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부는 며느리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집의 명의를 당신 명의로 바꾼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란다. 재산을 두고 자식들끼리 다투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고 우리 부부의 마지막 삶은 우리 스스로 책임지고 싶었단다. 너희도 너희 삶을 충실하게 살아주렴.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효도란다. 며느리는 시부모의 깊은 뜻을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박용만, 김영희 부부는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더욱 굳건히 다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며느리 이지은 역시 가족 간의 진정한 사랑과 배려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용만과 영희 부부는 은행을 찾아 주택연금에 가입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평온함과 만족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자식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존엄하게 살아가는 노년의 독립이었습니다. 낡은 아파트지만 이제 그 집은 두 사람의 사랑과 지혜로 가득 찬 행복한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명의는 영희에게, 삶의 주인은 우리 스스로에게, 노년의 삶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당당하게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임을 부부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황혼 재산은 이제 단순한 물질적 가치를 넘어 인생의 지혜와 사랑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